예, 안녕하십니까. 이동건 파트너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수 전망, 2020년도 지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그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핵심 이슈 그리고 연말 연초 유망한 종목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슈를 점검하고 그 이슈에 맞춰서 한번 종목을 한번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말 이슈에 대한 내용들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월 달부터 해서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수급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연말까지도 국내적으로도 법제상으로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긍정적인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12월 달 말 정도 되면은 이제 배당 기산일, 배당락, 폐장 이런 부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또 접하게 될 겁니다. 경기가 안 좋고 상당히 이제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배당 수혜주를 찾아라라고 하는 멘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또 고배당을 하는 종목군들을 찾아서 아마 그쪽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배당도 노리고 또 투자 수익도 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될 만한 종목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대형주 중에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종목군들을 한번 봤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기말 배당이 한 6,400원 정도가 되고요. KB금융이 기말이 1,920원, 하나금융지주가 기말이 1,500원, 오렌지라이프 보험회사죠. 이쪽이 한 1,600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에서 고배당,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종목은 이 4개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차트가 나와 있는 게 요게 KB금융이 되겠습니다. KB금융 차트가 되겠는데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말 배당이 1,920원이고 주가를 본다라고 하면 주가도 적절하게 이제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배당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배당 수혜주로서 조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종목군들도 매수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배당 수혜주를 공략을 해서 사야지. 두 가지 딱 전략이 있거든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세력들한테 그 전에 샀다가 배당 수혜주, 배당 기대감으로 해서 만약에 주가가 몇 %라도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배당을 받지 않고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다렸다가 배당만 받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배당 기산일이죠. 배당 기산일에 사서 배당락에 파는 전략. 이 두 가지 전략을 여러분들이 구사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주가 수준이 충분하게 배당 기산일까지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전략을 취하는 게 좋고요. 주가가 올라 있다라고 하면은 던지고 오히려 배당을 받지 않고 배당 받으려는 분들한테 매도를 하고 나와서 다음 포지션을 노리는 전략이 좋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고배당 수혜주는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 많이 빠져 있고요. KB금융, 하나금융, 오렌지라이프 이쪽이 조금 좋아 보인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얘기,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핵심 이슈, 그 다음 유망 종목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연말에 가장 지금 우리 시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주주 양도세 변경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보시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분은 지금 변동이 되는 게 없어요. 1%하고 2%. 그러니까 지분은 1%, 2%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내가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지분을 1% 정도 보유했더라. 그러면 대주주 요건에 걸리는 겁니다. 코스닥은 2% 정도 매수했는데 그렇게 되면 대주주 요건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15억 원 이상을 갖고 있거나 15억 코스닥 코스피에서 15억 이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게 이제 걸린다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이제 10억 원으로 떨어집니다. 예, 떨어지기 때문에 초과 부분에 대한 매도 물량들이 연말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대주주 판정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 합계에 나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잠시만 좀 제가 이쪽으로 돌아서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주 1인이 법인 등의 주식 등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여기에서 기타 주주 있습니다. 주주 1인 플러스 기타 주주예요. 기타 주주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특수관계자는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어렵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핵가족화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뭐 6촌, 4촌 간에 친한 분은 엄청 친하지만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명절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는데 하물며 그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합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분을 코스닥 거래소 뭐 1%냐 2%냐 한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요건에 해당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물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고요. 요 근래 들어서 일부 개별 종목들이라든지 일부 바이오 섹터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이제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주주 과세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매도 물량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까지는 이제 15억에서 10억 정도로 해서 넘어갑니다만 내년 되면은 10억에서 3억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 한 10월 달, 11월 달부터는 저는 상당히 이제 개인들의 큰손 매도세들,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매도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챙겨 나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도 25억 기준에서 변경이 되면서 당시에 상당히 이제 일부 바이오 섹터하고 조정폭이 나왔었고요. 아마 올해도 연말 정도 되면은 대주주 양도세 변경권에 대한 내용들을 해서 매도 물량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야 뭐 상관이 없겠죠. 뭐 나도 수익 났으니까 뭐 양도세 내자, 조금 덜 내자라고 해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만 그 요건에 해당치도 않으면서 뜬금없이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단기적으로 개별 종목들 급등했던 종목들이나 그 다음에 테마주 쪽에서도 물량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연말 배당금까지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연말에 매수적기는 어디로 봐야 될 것인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인데 2017년도에 제가 한번 그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상당히 이제 좀 그 대주주 양도세 변경권 이 내용으로 해서 매도가 나면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이게 이제 신라젠의 차트가 되겠습니다. 요즘 뭐 주가가 형편없습니다만 주가 이렇게 빠졌죠. 계속 빠졌던 이유가 대주주 양도세 부과 변경권 해피로 인해서 대주주들의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게 딱 언제까지 나왔냐면은 배당 기산일 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매수적기가 어디냐? 배당락 전, 후 요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1월 효과를 기다리고 매수를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매수 들어갔다가 나중에 빠져버리면 나중에 올라와도 본전 찾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매수 포인트를 정확하게 노려서 1월 효과를 보고 매수를 하시려고 하면은 이때가 학습 경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았다라는 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말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배당하고 그 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변경권 여기에 따른 매수 적기는 배당락 전후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 초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 이슈를 보면은 이제 과연 1월 효과가 있는가? 그 다음에 1월 달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1월 효과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이제 소개를 드린 바 있는데요. 이 지수의 산출은 어떻게 됐냐면은 전해 12월 달 종가 대비해서 고가를 계산을 한 겁니다. 종가 대비해서 고가를 계산을 했는데 1월 상승률을 보면 2019년도, 18년도, 15년도 보면 코스닥은 6.8%, 2018년도는 16.73%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는 10% 정도 올라갔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측에 보면 1분기 상승률이 있죠. 1분기입니다. 이거는 1분기는 1, 2, 3월 달이거든요. 보시면은 1월 달이 거의 다 올라온 거예요. 1월 달이 절반 이상 1월 달이 2018년도는 1월 달이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1월 한 달 사이에 분기에 올라갈 수 있는 상승률의 절반 이상씩이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코스닥 봤을 때 코스닥이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2배 이상. 평균적으로 2배 이상, 10년간 흐름을 봤을 때 2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차트상으로 보시면 이게 화살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화살표 부분만 조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기는 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보시면은 1월 달 보시면은 거의 다 전년 12월 달 대비해서는 다 올라갔습니다. 하다못해 몇 %라도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말 이슈 나왔을 때하고 어디에서 매수 슈팅이 들어가고 거기서 매수 슈팅해서 1월 달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과거 10년간 데이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 10년 전, 20년 전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옵니다. 왜 1월 달이 나오냐면 1월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올해에 대한 기대감 이런 내용들 때문에 매수세들을 기대감에 의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결과는 나오고 나면 재료가치 노출이에요. 미래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내년 1월 달에 유망 섹터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가전전시회가 1월 7일하고 1월 10일에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161개국이 참가하고 2019년도 참가업체 수가 4,137개, 참가 객수 약 17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도 한 200개 기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참가 국수인데요.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2020년도 가전전시에서 어떤 섹터가 유망할 것인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인공지능 나올 수 있고 자율주행 나올 수 있고 휴대폰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 전기차 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인공지능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정부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손정희 회장,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죠. 그분도 한국이 나갈 길은 인공지능밖에 없다라는 보도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정부 쪽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데이터 3법의 통과를 지금 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 신용정보보호. 요게 이제 데이터 3법이 되겠는데 요게 통과되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활로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공지능은 전년 대비해서 약 51% 이상 2020년도에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약 470억 불 규모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해마다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 310억 불, 2020년도 470억 불, 2021년도 730억 불, 그다음 2020년도, 22년도 1,100억 불 이상.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유망한 종목군들은 보면은 한국전자 인정, 그 다음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KMC 로보틱스 뭐 계열사 갖고 있습니다.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진 로봇,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청소용 로봇이라든지 지능형 엔터테인먼트 로봇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T큐브 로봇 청소기용 제어 모듈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요런 이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군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그 가전전시에 관련해서 관심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유망 섹터, 인공지능 유망 섹터 중에서 종목을 한 종목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인정이 되겠습니다. 한국전자인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뭐 공인인정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은행 서비스를 하든지 증권 거래를 하든지 하면 공인인정을 받으셔야 되죠. 그 받는 게 이제 한국전자인정 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법인용 법용 공인인정 시장의 시장 점유 한 28% 정도 갖고 있고요. 개인용 공인인정 시장에서 시장 점유가 한 14%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종목이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군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쪽에 가야 되겠네요. 종속회사가 AI 브레인이라고 있습니다. 요 AI 브레인이 지분을 한 97%, 약 100%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하는 회사냐면은 타이키라고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영어 학습을 하는 그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이게 이제 국내보다 미국 시장이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서 지금 팔로알토라는 상점에 지금 보급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뉴욕 매시백화점 체인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좀 인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국전자인정이 종속회사 AI 브레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마 인공지능 쪽에도 상당히 이제 투자를 지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공인인증 시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아까 제가 시장 점유가 이 회사가 지금 28%, 14%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분은 좀 정체가 좀 돼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실적을 한번 앞서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한 30억 수준이고 2019년 누적 영업이익이 30억, 온기 기준 한 41억 정도 나오겠지만 꾸준하게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새로운 이제 활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활로가 AI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소회사 AI 브레인 쪽에서 앞으로 이제 성공적인 어떤 미국 시장에 지금 진출을 했고 거기에서 활로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AI 시장의 성장이라든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 볼 때 충분히 실적이라든 이런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요 같은 경우는 한국전자인정의 지금 월봉 정도 됩니다. 보시면은 주가 수준 자체가 지금 떴다가 바닥권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한 4개월 연속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가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연초 이제 가전전시에 대한 기대감, 뭐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는 주가 수준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슈로 해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 13일부터 해서 1월 1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까 이제 그 라스베가스 가전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참가할 수 있는 기업들 참가 신청을 해서 하면 그 일정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은 모든 기업들이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주최가 JP모건에서 하게 되고요. 투자 심포지엄이고 여기에 보시면은 폐쇄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가 참가하고 싶다고 해서 참가하는 게 아니고요. JP모건 쪽에서 참가해 주십사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 기준이 맞으면은 이제 참가를 한다. 폐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19년도 보면은 약 9,000명 정도 참가를 했고 450개 기업 정도가 여기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참가한 기업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이로메드는 지금 헬릭스미스로 이름 바꿨죠. 메디톡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상장에 지금 상당히 이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코롱 티슈진, 한미약품 LG와 그다음 밑에 보면 이제 강스템 바이오텍, 부강약품, 브리치바이오, 뭐 신풍제약, 알테오젠, 엔지캠 생명과학, 그다음에 툴젠, 파메신, ABL 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입니다.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비교적 이름 있는 기업들이 참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성과는 셀진 인수라든지 그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산업비의 5조 원 정도 기술 수출이 여기에 참가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청을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회의 장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오늘 그 기업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공식 초청 기업은 바이오솔루션, 자가연골 세포 치료제나 치료제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아마 카티라이프를 소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넥시는 초청은 받지는 않았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최근에 들어서 자궁경부암 치료 백신에 대한 성공적인 기술 발표가 있었거든요. 약 60%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발표했고 면역 항암제를 개발한 회사인데 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이슈와 연동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 라는 점에서 제가 제넥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 지금 카티스템 발목 연골 손상 치료 효과 확인 임상 3상입니다. 임상 3상을 식약처에서 받았는데 재료가 뜨면서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뜨다가 그대로 주가가 요걸로 해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면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해서는 아까 바이오솔루션, 제넥신, 메디포스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기업 하나를 좀 소개드리면 바이오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요 바이오솔루션은 앞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관절연골 치료제, 피부세포 치료제. 그러니까 피부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만약 이제 화상이 1도, 2도, 3도 이렇게 화상이 깊게 나오지 않습니까? 3도 화상이라는 이런 쪽에서는 사실 제 생각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쪽에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화장품 원료 물질 개발. 본인의 줄기세포를 개발해서 본인에 맞는 맞춤 화장품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성과는 관절연골 재생세포 치료제 임상 이상 승인 FDA에서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비용은 40억 정도인데요. 카티라이프를 투여하는 쪽 25명, 대조금 25명, 임상기간 3년, 비용 40억 해서 이게 결정이 나 있습니다. 11월 15일 날 공시가 나왔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3년 동안 끌고 갈 것인가, 안 그러면은 라이센스 하우스를 통해서 이미 투자 비용을 중간중간 회수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아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초순에 있으니까 그 전에 매수해서 반짝 상승이 나왔을 때 투자 수익도 챙길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제가 분석한 바로는 초청받은 기업이 바이오 솔루션이에요. 예, 바이오 솔루션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이오 솔루션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1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시장이 안 좋으면서 이제 빠졌고 지금 다시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뭐 지나치게 뜨면은 관심을 둘 필요는 없겠지만 적절한 주가 수준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이슈와 관련해서는 가전 전시회,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여기에 이제 포커스 한번 맞춰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강 강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